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 펭귄 선생님, 꼬팽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데 막상 물어보면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 하나를 파헤쳐 볼게요. 바로 공매도입니다. 영어로는 숏셀링이라고 하죠.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싶잖아요. 보통 투자라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공매도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비싸게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는 거예요. 오늘 꼬팽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왜 있는 건지, 어떤 위험이 있는 건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공매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일상적인 비유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게임기를 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게임기가 중고로 30만 원에 팔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음 달에 신모델이 나와서 이 게임기 가격이 20만 원으로 떨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빌린 게임기를 지금 30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진짜로 가격이 20만 원으로 떨어지면 20만 원에 다시 사서 친구한테 돌려줘요. 차액 10만 원이 내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공매도의 기본 원리예요. 없는 걸 파니까 공매도, 빈 공짜에 팔매, 빌려서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돌아갑니다.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한테 주식을 빌려요. 그 주식을 시장에서 팝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돌려주고 차익을 챙기는 거예요. 물론 빌리는데 수수료도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돌려줘야 하는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는 마냥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왜 이런 제도가 있는 걸까? 주식이 떨어져서 돈 버는 사람이 있다니 뭔가 찝찝하잖아요. 사실 공매도는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가격 발견 기능이에요. 어떤 회사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너무 올라갔을 때 공매도 투자자들이 그걸 잡아줍니다. 이 회사 실적에 비해 너무 비싸다 싶으면 공매도를 걸면서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거품이 더 오래가고 더 크게 터질 수 있어요. 둘째, 유동성 공급이에요. 공매도 투자자들이 매도 주문을 넣으면 시장에서 거래가 더 활발해져요. 사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뛰잖아요. 공매도가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기업 감시 기능이에요. 공매도 투자자들은 기업의 약점을 찾는데 아주 전문적이거든요. 회계 부정이나 실적 부풀리기 같은 문제를 공매도 투자자가 먼저 발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시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공매도가 어떻게 쓰였는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빅쇼트 보셨나요? 크리스찬 베일, 라이언 고슬링, 스티브 카렐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2005년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 뜨거웠어요. 집값은 매일 올랐고 은행들은 돈을 마구 빌려줬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해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투자자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 대출들의 부실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마이클 버리라는 펀드 매니저가 대표적인데 이 사람은 직접 수천 건의 모기지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곧 무너진다. 그래서 금융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부동산 시장에 공매도를 걸었어요. 정확히는 CDS라는 신용 부도스와프를 매입했는데 쉽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망하면 돈을 받는 보험을 산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 투자자들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대요. 하지만 2007년부터 부실이 터지기 시작했고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죠. 마이클 버리의 펀드는 이 공매도로 약 25억 달러, 원화로 3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시장 전체가 울고 있을 때 소수의 역발상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거둔 거예요. 물론 이게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엄청난 압박과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대로 공매도가 엄청나게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2021년 게임스톱 사건이에요. 미국의 게임 소매점 게임스톱은 실적이 별로여서 여러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많이 걸어놨었어요. 그런데 레딧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뭉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매도 비율이 유통 주식 수의 140%가 넘을 정도로 과도했거든요. 개인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폭등했고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식을 돌려줘야 하니까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했어요. 이걸 쇼스퀴즈라고 합니다. 쇼스퀴즈는 공매도의 가장 무서운 리스크예요. 보통 주식을 사면 최대 손실은 투자금 전부잖아요. 100만 원 넣으면 최악의 경우 100만 원을 잃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는 달라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커지는데 이론적으로 주가에는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스톱 때 멜빈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는 한 달 만에 자산의 53%를 날렸어요. 결국 다른 회사에서 긴급 자금 수여를 받았지만 2022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공매도는 아주 뜨거운 주제예요.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많이 사용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동안 공매도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주식을 빌리는 것 자체가 개인한테는 접근성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무기의 비대칭이라고 할까요? 기관은 공매도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개인은 오직 주가가 올라야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코로나 때인 2020년 3월에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연장되다가 재개와 금지가 반복됐어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고 반대편에서는 시장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 공매도라는 도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를 직접 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공매도가 뭔지 알아두면 시장을 읽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특정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급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종목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 하락 베팅을 정리하는 거니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 대차 잔고예요. 대차 잔고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빌려간 수량을 말해요.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고 이건 해당 종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물론 대차 잔고가 늘었다고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예요. 정리해볼게요.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이에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 가격 발견, 유동성 공급, 기업 감시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쇼스 퀴즈처럼 무한 손실 위험도 있고 개인과 기관 사이에 공정성 논란도 있어요. 초보 투자자라면 직접 공매도를 하기보다는 공매도 관련 뉴스와 지표를 읽을 줄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공매도 잔고나 대차 잔고 같은 숫자를 통해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활용해보세요. 오늘도 투자 한 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금융 이야기는 jing준영.com에서 만나보세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또 만나요.